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합당,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시작은 그렇게 걱정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전격적이긴 했지만 이렇게 소란이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자, 이 소란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소란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소동이 돼 버렸어요. 잡음이 잔뜩 나오게 돼서 더 이상 이게 합당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흔들리는 정청래 리더십입니다. 합당은 이제 사실상 이거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잡음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사실 본질은 딴 데 있죠. 합당의 본질은 왜 해야 되느냐입니다. 그죠? 합당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두 번째, 합당을 했을 때 이익이 있느냐? 그리고 명분은 무엇이냐? 요 세 가지 아닙니까? 자, 이 명분이나 이유나 방식이나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 논의를 해보다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 그만되는 거고, 그래도 계속 한번 해볼까? 라고 결론이 나오면 합당을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 합당이라는 게 또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논의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논의가 중간에 삐걱거리면 어떻게 돼요? 논의 못하는 거지 그걸로 또 합당이 물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꼭 다뤄야 되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엉뚱한 곁다리에서 불거진 문제가 이 본질을 아주 흐리고 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오히려 합당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당 그 자체는 반대 안 한대. 합당 그 자체는 반대 안 한대. 그런데 합당에는 반대한대. 지금 합당하는 건 반대한다는 거야. 정청래가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에 반대한다. 또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한다고 해서 딱히 이익이 없을 것 같아서 반대한다. 혹은 조국 혁신당이 믿을 수 없어서 반대한다. 아니 미워서 반대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당을 반대하는 이유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합당을 해야 되는 이유도 저는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합당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지금 이현주도 합당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문정보 의원도 합당 그 자체 반대 안 한다며. 예? 강덕구 합당 그 자체 반대 안 한다며. 그런데 뭘 반대하는 겁니까? 정청래가 갑자기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갑자기 합당을 진행해서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야? 그럼 의견 수렴 다시 하면 될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합당 반대가 자꾸 나오죠? 자, 지금 솔직히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가 정청래 밉다, 조국 밉다, 이 얘기만 나와. 아니, 지금도 보면 정청래 밉다 얘기가 대부분 아니야. 정청래 나쁜 새끼, 정청래는 이재명하고 척을 졌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하는 니는 언제부터 니가 친명이었는데? 솔직히 이현주 언제부터 친명인데? 언제부터 친명이었는데? 걔는 민주당도 아니었잖아. 근데 갑자기 아니 솔직히 이재명 주변에 사람 없을 때 모여와준 모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정청래 박찬대잖아. 근데 지금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박찬대 못 죽여서 안달을 하더니 이제는 또 정청래 못 죽여서 안달을 해. 결국에 지금 이 합당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 버렸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진짜 다뤄야 될, 토론을 해야 될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청래 실태, 반명이라서 실태, 조국 실태, 친문이라서 실태, 문파라서 실태. 뭔데 이거? 그러면서 합당하는 것 자체는 반대 안 한대. 뭔데? 왜 앞뒤가 다른 말을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시죠?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당 문제 이제 끝장났어. 끝났어. 이제 뭐 어려워질 것 같아. 지난 1월 22일, 야, 그러고 보니 벌써 한 20일 가까이 돼가네. 2주 정도 돼가네.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을 합니다.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 전격적이었죠. 아침에 갑자기 이 발표가 나왔는데 저도 놀랐어요. 어이씨,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합당을 저렇게 발표를 하나? 아니, 저기, 일단, 당원들하고 논의부터 해야 되잖아. 이렇게,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요. 그 직후부터 반발이 엄청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덕구, 이현주, 문정복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문정복이라는 분 정말 되게 황당하더라. 아니, 그렇게 정청래를 물고 뜯고 하더니 그래서 결국 끌어들인 사람이 이진련이야? 문정복 의원 그렇게 정청래를 삶아먹지 못해서 아주 난리를 떨더니 그래서 불러들인 사람이 이진련이냐고요. 그 이래도 됩니까? 솔직히 그래도 돼요? 진짜 기가 차서. 아니, 정청래 보고 우리 나쁜 사람, 이상하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몰고 가지 않습니까? 에? 정청래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들인 사람이 이진련이에요? 문정복 의원님, 그래도 돼요? 나 참네. 나 기가 차서 내 말이 안 나오네. 자, 지금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친명하던 문정복 의원이 이진련을 끌어넣습니다. 이진련이 친명이에요? 더 웃기는 거 뭔지 아세요? 이진련 같은 애가 나 같은 사람을 오히려 수박으로 문다는 겁니다. 수박의 대명사가 이진련 아니에요? 에? 골수 이낙연 지지자, 얼마 전까지도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 솔직히 이진련 의원, 계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낙연 졸졸졸 따라다녔잖아. 솔직히 탈당 언제 하나, 그게 더 궁금했던 분 아니십니까? 거의 탈당할 뻔 하지 않았어요? 예? 꼭 이낙연 나타날 때마다 졸졸졸졸 따라다니지 않으셨나? 이진련이 입장 바꾼 거는요, 계엄 이후잖아요. 윤석열 모가지 날라가고, 이제 다음 대권은 누가 봐도 이재명 아닙니까? 그때 다 넘어왔잖아. 근데 이진련이 친명이라고? 그러면서 이진련 비판하는 장용진은 수박이라고? 확 그냥 이것들을 그냥, 나 진짜 기가 차서 내 말이. 자, 아무튼 말입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네요. 나 참 요새 이 합당 내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이게 피하 식별이 안 돼. 문정복 의원 같은 사람도 원래는 사실 정청래 대표와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 아니었나? 강덕구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갑자기 요새 보니까 완전히 참 하여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자, 그리고요, 저 댓글창에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저보고 누구랑 뭐 만나지 마라, 누구랑 손절하라. 그런 얘기 하는 사람하고 저는 손절할 거 예정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 내가 누구랑 손절을 하든가, 솔직히 누구랑 손절해라. 특히 시사타파랑 손절해라. 라고 제 방송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말을 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제 100%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똥파리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이 다른 데 가서 내 욕하고 다닙니다. 근데 다 알거든요. 당신네들 아이디 기억해. 아이디 여러 개 바꿔 쓴다고 해서 모를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요. 나 참. 나 진짜. 자, 지금 주제가 자꾸 옆으로 지금 새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제가 자꾸 주제가 새는 이유. 자, 제가 지금 이제 주제를 이렇게 쭉 풀어나가다가 자꾸 옆으로 새는 이유가 뭐냐. 댓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한 소리가 올라오기 때문이고요. 또 제가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보면은, 피하 식별이 안 될 정도로 뭔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청래와 그렇게 멀지 않은 사람이었던 문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정청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서고, 그러면서 이진년을 그 자리에 끌어들이고, 뭐 하는 짓이죠? 뭐 하는 짓이냐고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모든 일에는 맥락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이거는 맥락도 없고 흐름도 없어. 내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리고요. 제 방송에 와가지고 딴 방송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딴 방송 얘기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지금 본론이 계속 지금 잡설이 자꾸 늘어지는데, 본론으로, 잠깐만. 자, 지금 이 합당 논의가 산으로 가는 과정 중에 가장 첫 번째 얘기 나왔던 게, 합당이 정청래 연임 플랜이다. 뭐 이런 주장 때문이었어요. 정청래 연임 플랜이 합당이다. 라고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정청래 대권 플랜이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당에 반대한다. 라는 분들이 나옵니다. 글쎄, 저는 이 합당하고 정청래 대권 플랜하고 연결시키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글쎄, 합당하는 게 정청래 연임 플랜까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권 플랜?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행보가 됐든 정치적 행보는 항상 대권과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합당이 대권 플랜이다? 이거 좀 과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면서 정청래식 독단을 끝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도 상당히 흔들렸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 대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어. 아까 뭐 보여드렸듯이 이 뭐 여러 가지 뭐 잡음이 생기고 심지어는 뭐 맞네 그러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도 뭐 최고위원회가 거수깁니까? 뭐 합당한 날치기입니다. 뭐 모병감을 느낍니다. 뭐 하다가 뭐 정청래 대권 플랜이다. 뭐 정청래식 독단이다. 이런 말 나올 때까지만 해도요. 뭐 조금 논란은 있었지만 합당 그 자체가 흔들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이때까지만 해도 크게 뭐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았어. 약간 뭐 이현주나 강덕구나 문정복 이런 사람들을 달래러 다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당 자체가 안 될 걸로 보이지는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서 점점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하죠. 그 시작이 바로 이 텔레그램입니다. 이 텔레그램이 딱 찍혀가지고 유출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이 미략설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자, 이 내용을 좀 잘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사진하고도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자, 이 사진이 소위 말하는 합당 미략설, 이거를 거론하는 그 계기가 된 사진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미략은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의 카톡입니다. 그죠? 아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 사진 때문에 미략설, 그 암암리에 떠돌기만 떠도는 찌라시 같았던 미략설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바로 이 사진 때문에. 근데 문제, 이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략을 하는 사진이 아니잖아. 미략설을 반대한다는 사진이잖아. 근데 왜 이걸로 해서 미략설이 표면화가 되죠?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딴 얘기 하지 말고요. 이 사진의 내용하고 이 사진이 불러온 효과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사진이 불러온 효과, 미략설, 합당 미략설을 아주 공개화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죠? 그 계기가 됐죠. 근데 내용은 미략을 나누는 게 아니라 미략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잖아. 사진이 불러온 효과하고 사진의 내용하고 따로 놀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걸로 압니다. 조국 대표 측도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때부터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사진은 누구 사진일까? 보통 이런 사진을 보면은 누구 카톡이라고, 누구 사진, 누구 핸드폰 사진이라고 공개되죠. 근데 이 사진은 누구 핸드폰 사진이냐고 공개가 안 되죠. 지금까지 핸드폰 사진 이렇게 찍힌 경우 보세요. 누구 핸드폰 사진이다. 누구가 핸드폰으로 문자 나누고 있었다. 그 얘기 공개 안 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누구 핸드폰인지 구분이 돼요? 아니 공개가 됐어요? 안 됐지. 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진이 불러온 효과와 사진의 내용, 그리고 이 사진이 과연 누구 사진이냐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일을 가지고 제가 몇 군데 취재를 해봤어요. 이 텔레그램 사진은 누가 주인공이냐 막 얘기 나옵니다. 이현주와 김민석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솔직히 이 핸드폰은 이현주 핸드폰이다 라고 제보를 주신 분도 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 자, 아무튼 이게 누구 거인지를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결론은 이겁니다. 이상하든 안 하든 어쨌거나 이 사진으로 인해서 합당 논의는 이제 합리적인 논의가 되는, 합리적인 어떤 이성이 지배하는 주제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뭐 감정이 격동치는 주제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논의 자체가 안 돼,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어제죠. 소위 말하는 대외비 문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대외비 문건. 민주당의 대외비 문건인데
조국 혁신당한테 지명직 최고위원을 배분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당을 하는 일정까지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딱 나옵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조승래 사무처장이죠. 조승래 사무처장. 근데 저는 이 조승래라는 사람도 참 마음에 안 들어. 조승래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승래 이 사람 솔직히 말하자면 이재명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당시 0.2% 차로 윤석열한테 집니다. 40 몇만 표인가요?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낙연 지지한 국회의원들, 그 새끼들이 한 새끼도 선거운동에 동참한 새끼가 없다. 그 선거대책위원회, 선대위에 자리는 한 자리씩 차지해 놓고서는 막상 일은 아무도 안 하더라. 지역구에 가보면은 이재명 플랜카드 하나 붙은 게 제대로 붙은 게 없더라. 윤석열이는 댕기면서 온갖 희한한 개소리를 늘어놓는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특히 이낙연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 한 새끼도 플랜카드 제대로 거는 새끼가 없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승래였죠. 저기 지금 춘천의 허영, 그 다음에 또 이 양천구의 황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선거운동 안 했죠. 조승래 선거운동 안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했죠, 이 사람 아마. 그리고 정말 본인이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정청래 대표의 사무총장이 됩니다. 내 진짜. 나 솔직히 이 대목에서는 나 정청래 대표 내가 뭐라고 안 할 수가 없어. 정말로 이건 정말 저는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조승래를 사무처장이라니. 참. 자,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번에 황희? 황희를 전략공천위원장이라며요. 황희가 전략공천을 한다고요? 황희? 황희가 전략공천을 해? 그 사람이 뭐 하는 일 있다고? 제가 그런 말 했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리 욕심만 낸다. 그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한 사람이 박범계고요. 한 사람이 황희입니다. 조승래 역시 마찬가지고 자리 욕심만 내. 일은 안 하고. 일을 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자기 사람 심는 거야. 그런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조승래, 황희, 박범계 다 마찬가지야. 내가 참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요직에 턱턱 안 치고 말이야. 정청래 대표 정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진짜 욕 안 하려고 진짜. 자, 아무튼 이 문건을 만든 사람이 조승래입니다. 그리고 이 문건 때문에 정청래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죠.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이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죠. 나한테 보고도 안 된 문건이 유출부터 됐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나한테 보고는 되고 난 다음에 유출돼야지. 보고도 안 됐는데 유출이 됐어? 하필이면 또 동아일보로 유출이 된 거야. 뭐예요? 저는 솔직히 동아일보로 유출되는 거, 특히 대외비 문건, 민주당 내 대외비 문건이 동아일보로 유출되는 건요, 이거는 100% 공작이에요. 이거 정치 공작입니다. 100% 정치 공작이에요. 민주당 내에 오랫동안 당직을 계속해 왔다거나 또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오고 있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들이 어디랑 가장 친하냐면 사실은 동아일보랑 친해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선 후보 시절에
하셨던 연설 기억하십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라고 했던 거.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뭐냐면요. 민주당의 뿌리를 하면은 그게 이제 옛날 민주당, 한국민주당이라고 했어요. 한민당이 지금 우리 민주당의 뿌리가 됩니다. 물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해가 쭉 오다가 여러 세력들이 합쳐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이 민주당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색깔이 싹 변하죠. 근데 원래 뿌리는 한민당입니다. 해방 직후 만들어진 한민당. 이 한민당이 이제 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지주 중심의 부잣집 아들들인데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거나 뭐 당시에 경성제대를 다녔다거나 이런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민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민주당 내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동아일보야. 한민당 시절에 한민당의 기관지 같은 역할을 했던 게 어디냐? 실은 동아일보예요. 인천 김성수,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경영했던 인천 김성수, 이 김성수가 민주당의 핵심적인 인물, 당시 한민당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동아일보하고 민주당의 관계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쭉 이어오다가 언제 틀어지느냐? 노무현 때 틀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아일보는 노무현이 아니라 그 당시 이인재를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을 막 흔듭니다. 그때 노무현을 흔든 게 뭐다? 그 권양숙 여사 아버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뭐 좌익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걸로 흔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한다? 노무현이 언론사를 국유화하려고 한다. 요 두 가지로 가지고 엄청 흔들어요. 택도 안 되는 소리죠. 오죽했으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언론사 국유화 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의사도 없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퍼뜨린단 말입니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아일보가 뭔가를 가져갔다, 특히 민주당의 내부 비밀 문건을 가져갔다는 건 이건 100% 정치 공작이야.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 세력들, 오래전부터 기득권을 잡아오던 그 세력들이 장난질 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주제가 잠깐 옆으로 지금 새고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정말 다뤄져야 할 문제, 그리고 정말 이성을 갖추고 토론해야 될 문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계속 곁다리만 가지고 잡음을 일으키다 보니까 마침내는 이제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렸다. 그리고 그 결과 벌어지고 있는 게 뭐다? 정청래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댓글에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 하신 분 계신데 저도 무슨 말 한 거 없어요. 제가 한 거는 지금 상황을 설명드린 겁니다. 민주당의 합당 논의가 이 본론을 정말 중요한 본질은 따져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차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은 곁다리가 되어야 할 문제들이 핵심을 차지하면서 정작 다뤄야 될 본질과 본론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합당은 추진하기 어려워지게 됐고 그 결과 정청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여기는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누가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 정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합당을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근데 다만 합당을 찬성하든 반대라든 내 정청래가 싫어서 반대한다. 요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 조국이 미워서 정말 합당 못하겠어 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합당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당해.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나 정청래 절대로 미워, 절대로 싫어, 그래서 합당 반대 라는 주장과 합당 언젠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자 라는 주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이거 이따구로 얘기하면 안 돼. 이따구로 토론하면은 될 일도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요, 좀 우리 민주시민답게 토론해 봅시다. 민주시민답게. 제가 뭐 중간중간에 정청래를 두둔했다가 정청래 욕했다가 그래서 정청래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내가 지금 정청래 잘한다라고 이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뭐 이 합당 얘기가 이제 뭐 거의 뭐 산으로 가버렸다. 더 이상은 합당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정청래의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게 생겼다. 본질적인 토론은 해보지도 못하고 곁다리가 계속 시끄러워지는 바람에 결국 이렇게 끝나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활용 점정을 찍은 게 바로 이 일입니다. 이진년 사태예요. 이진년 황희 사태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진년 전 대구시 의원이 선임이 됐다며 지랄하고 있네 진짜. 문정복 의원이 이진년을 이 자리에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문정복 의원은 지금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이죠. 지금 정청래 의원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문정복 의원이 이진년을 추천했는데 문제는 이진년 추천 문제 때문에 정청래가 욕을 먹어. 참 황당하다, 그죠? 자, 더 웃기는 게 황희 의원입니다. 전략공천위원장의 황희. 저는 이게 사실 더 열받았어요. 이진년도 제가 열받았지만 저는 황희가 더 열받았습니다. 황희 이 사람 여러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예? 아십니까? 이 사람 장관 했었어.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했었어요. 과기부 장관인가 했었어요. 근데 알아요, 여러분? 황희가 장관까지 했었다는 거 알아요? 모르죠? 얼마나 존재감이 없고 얼마나 일을 안 했으면 장관을 했는데도 몰라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도 황희가 장관 했는지 이번에 얼마 전에 알았어. 얼마나 일을 안 하고 다녔으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근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략공천위원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 이게 더 열받아요. 이진년보다 열받는 건 황희입니다. 황희 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안 하는데 자리 욕심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전략공천이라는 막중한 일을 맡겨요?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이게 사실 돌발 변수가 돼가지고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진년을 저 자리에 끌고 온 거는 문정복 의원이 끌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문정복 의원은 크게 뭐 타격을 입지 않고 정청래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분위기를 보탠 게 황희 전략공천위원장 선임이죠.
참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아이고 참 자멸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참. 자, 웃기는 사람이 하나 다 있어요.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이현주 잘했대 했어? 내가 이현주 괜찮대?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웃기는 새끼 아니야. 에? 이현주 내가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방송 내내 이현주 같은 사람이 당을 망치고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지금 정청래 의원과 관련,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청래 의원을 다시는 안 볼 정도로 이렇게 막말을 하진 않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현주 의원의 태도는 막말이죠. 제가 앞서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리 비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선 넘는 비판을 하지 마라. 정청래 다시는 안 볼 거냐? 정청래 내쫓아요? 귀양 보내? 삭탈 관직에서 내쫓아? 그거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조국혁신당 이번에 만약 합당 문제 잘못돼가지고 조국혁신당하고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떡할 건데? 감정 상해 못 해버릴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전에 한 줄 아세요? 이재명, 이낙연 대선 경선할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지지자들한테 이재명 너무 욕하지 마라. 당신들 이재명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 안 볼 거냐? 그래, 이재명은 안 본다 치고 이재명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안 볼 거냐? 볼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격하게 이렇게 욕을 해서 쓰겄냐? 우리 단결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냐? 경선 끝나면 우리 같이 선거운동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마치 윤석열 상대하듯 그렇게 욕하지 마라.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을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끝내 안 듣대? 그럼 그러다가 나중에는 막말하지 말라고, 이재명 막말하지 말라고 말리는 장용진이도 찐 묻었다 이러대? 씨발 새끼들. 지금 여기 댓글창에 올라가지고 이상한 소리 퍼붓는 사람들, 그때랑 뭐가 달라요? 지금 이현주가 하는 행동, 그때 이낙연이가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같죠? 그 선을 넘지 말란 말이야. 내가 아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마치 똥파리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고 했죠. 왜 똥파리들이 돌아온 것 같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유 정말. 이현주가 뭘 잘해? 참네. 그거 가. 이현주 같은 사람 그딴 식으로 하면은 그게 그런 사람 보고 철새라 그러는 거예요. 철새. 솔직히 말해서 이현주야말로 철새지. 철새. 그런 걸 보고 철새라 그러는 거야. 진짜. 에휴. 아이고 참. 자, 이러면 쟤네들이 좋아해요. 네, 최영경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저는 저것들이 좋아하죠. 네, 오늘 댓글창 난리 났다. 오늘 오래간만에 제 방송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네. 아, 이제부터 이래야겠다, 이거. 저범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